발란, 트랭비, 머스핏이 자기네가 광고 비용을 쓰고 마이너스 영업을 찍으면서 대신 팔아줬거든요. 문제점이 뭐냐면요. 명품 사업 트렌드 두 번째, 각자에서 함께로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볼게요. 이전에는요, 다들 어떻게 하냐? 직접 사서 직접 판매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잉에서 내가 직접 가져오든지 아니면 바잉 에이전시나 부티크 에이전시 통해서 상품을 사입하고 재고를 쌓아두고 내가 직접 팔았어요. 근데 직접 사입, 직접 판매는요, 이익 극대화 방식으로 시장 상승 시기에 적합했어요. 왜냐면 마진율 많이 남겨야 되니까. 내가 물건만 사도 잘 팔렸어요. 그때는 명품 시장의 황금기였거든요. 발란, 트랭비, 머스핏이 자기네가 광고 비용을 쓰고 마이너스 영업을 찍으면서 대신 팔아줬거든요. 이제 그 시기는 지났어요. 명품 시장은 이제 정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요. 재고 리스크가 높아요. 내가 재고를 쌓으니까 이 재고가 안 팔렸을 때 문제점이 리스크가 굉장히 높고요. 또 판매 회전율이 굉장히 낮아요. 나 혼자 사서 내가 팔다 보니까 내 판매 채널밖에 못 파니 판매 회전율이 낮고 잘 못하면 어떻게 되냐? 판매 부진 시 사업 위기가 겪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명품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재고 리스크가 쌓여 팔리지 않는 상품들이 많아졌고 판매 회전율이 낮으니까 자금 순환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정체기가 오고 지금 이런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게 되냐? 무엇을 해야 되냐? 다채널 공동 판매 방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설명드릴게요. 재고를 공유해서 함께 파셔야 됩니다. 내 재고를 나도 팔고 타인도 팔고 매장도 같이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 재고 순환이 빨리 됩니다. 그래야지 재고 리스크를 줄이고 판매 상품도 확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매출이 증가가 됩니다. 내 재고를 나만 팔면 어떻게 되죠? 이게 매출의 한계예요. 판매 재고도 내가 팔 수 있으면 그러면 매출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내가 사서 내가 판매하는 건 내 자금만큼 매출이 한계가 됩니다. 하지만 재고를 공유해서 같이 파는 방식은요. 남의 재고도 같이 팔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판매 능력만 좋으면 무한정으로 매출을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만큼 마진이 낮아질 수 있죠. 하지만 지금 변화되는 시대에서는요. 고 마진을 노리는 시대가 아니라 저마진 그리고 판매 회전을 높이는 방식 이렇게 해서 매출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의 시기는 그렇게 살아남으셔야 돼요. 세 번째 명품 사업 트렌드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시너지를 누리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데이터로 그 온라인에서 인기 상품들의 리스트를 가져왔어요. 저희가 럭스 스캔이라는 명품 특화 상품 분석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데이터이고요. 구찌의 인기 순위를 쭉 뽑은 거예요. 보시면 익숙한 상품들이 많을 거예요. 대부분의 클래식한 지갑, 클래식한 가방류입니다. 온라인은요, 기본적으로 인기 상품에 편중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온라인에서 내가 어떤 검색을 해서 시작되잖아요. 검색을 해서 시작되는 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런 인기 상품을 찾기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키워드가 있는 상품이 팔리는 게 온라인 명품 시장입니다. 거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즉 구찌 리스트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상품이에요. 생고량도 보면요. 1위가 42329 변함없는 부동의 1위 상품입니다. 그 이외에도 뭐 695, 108 등등 상품들이 있는데 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지갑 그리고 가방류 그리고 클래식한 검은색 라인에 있는 상품들입니다. 이런 상품들이 인기가 있어요. 이 인기 있는 상품들이 나름대로의 모노그램, 카드 지갑 아니면 42329의 이 모델명들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검색해서 사는 겁니다. 키워드가 있어야 팔리는 게 온라인 시장이고 키워드가 없으면 잘 안 팔리는 게 온라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상품의 집중도가 굉장히 강해요. 이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데이터는요, 여러분이 그냥 감으로만 아시는 거를 실제 데이터로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어요. 온라인에서 제가 머스핏 기준으로 정리를 했고요. 머스핏에서 상품 가격대가 얼만큼 팔리는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10만원대 이하가 20% 정도고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가 25%, 20에서 30만원 사이가 13%, 그리고 30에서 50만원 사이가 18%입니다. 보시면요, 90% 이상이 100만원 이하 상품에 쏠려 있어요. 그 이 얘기는 뭐냐? 가방같이 비싼 상품들은 온라인 시장에서는 그렇게 잘 팔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가 상품은 온라인 시장이 맞지가 않아요. 대부분 액세서리류, 지갑류 이러한 상품들은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를 하는데 내가 보고 사야 되는 비싼 상품들에 대해서 구매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온라인 시장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키워드가 있는 인기 상품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 굉장히 심하다는 건 뭐냐?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럼 오프라인을 볼까요? 오프라인 매장은요, 굉장히 상품군이 다양합니다. 우선요, 고가 상품 잘 팔려요. 고가 상품은 여러분도 부동산을 사든 아니면 차를 사든 어떻게 해요? 직접 가서 보죠.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고 어디에 있는지도 보고 하잖아요. 고가 상품에는 신중합니다.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크리스티안 디올 상품, 이 가방 같은 경우는 450만 원이 넘는 가방이에요. 이런 상품은요, 온라인보다는 매장에 갔다 왔을 때 더 잘 팔려요. 상태 괜찮은지, 흠집이 없는지 이것도 확인하고 사기 때문에. 자, 또 하나, 사이즈 있는 상품도 매장에서 잘 팔립니다. 셔츠도 그리고 신발도 신어봐야지 알잖아요. 입어봐야지 알잖아요. 그런 것들은 온라인에서도 판매되긴 하겠지만은 매장에서도 잘 판매돼요.
그리고 네 번째, 디자인 있는 상품. 디자인 상품이란 뭐냐면은 클래식한 뭐 검은색 가방이 있는데 이게 온라인에서는 한 350만 원 정도 합니다. 생로랑 가방이. 근데 제가 럭스 스캔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요. 판매량이 그쪽 높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온라인만 판매하면 이런 상품들은 취급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까요? 고민할 겁니다.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얼마 전에 저희한테 도매 부티크로 풀린 게 거의 60% 할인율로 해서 제공이 됐어요. 그럼 온라인 판매자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온라인 셀러는 아 이거 진짜 싼데 이거를 내가 사입을 할까 말까 고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매장에 판매할 수 있고 매장을 갖고 있거나 하면요. 무조건 사입해야죠. 가격으로 승부 볼 수 있는데 적어도 30%만 할인해서 매장 판매를 하면요. 잘 판매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보고 사니까요. 왜 그러냐면 키워드로 파는 게 아니라 거기서 눈에 밟히고 이쁘고 저렴하고 괜찮으면 살 수 있는 게 바로 매장이거든요. 이 오프라인은 취급하는 상품하고 온라인으로 취급되는 상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온오프 시너지 효과에서 정말 중요한 게 내가 오프라인 쪽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으면 상품 확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생로랑 가방같이 할인율은 좋은데 키워드가 없어. 고민하지 않고 사도 된다는 거예요. 왜? 매장에서 판매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온라인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아 진짜 클래식한 상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런 상품들이 여러분만 사고 싶어 할까요? 누구도 사고 싶어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마진율도 낮겠죠. 상품군 확대하는 방향, 이 바로 온오프 시너지를 효과를 노리는 방향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효과도 있어요. 매장 위탁 판매 업체라는 걸 알려서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판매할 때 공지사항 정말 중요하죠. 이 공지사항 영역에 여러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모든 것들을 내용을 넣으셔야 돼요. 뭐 사진도 그렇고 뭐 정품을 판매하는 취급적입니다. 뭐 가품 이슈를 한 번도 없었다 이런 내용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까지 있으면은 공지사항에 이런 내용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매장 제휴를 통해 위탁 판매를 진행하는 업체이기에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제휴 매장, 땡땡 매장, 뭐 전주점, 잠실점 이런 것도 사진을 보여준다면 더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이게 온오프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매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매장 제휴를 통해 판매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업무 지원이 가능합니다. 매장에서도 판매도 해주지만은 건품 영상을 촬영해서 배송도 지원을 해줘요. 예전에는 이런 서비스가 없을 때는요, 저도 알아봤어요. 배대지 업체에서 배송을 대행해주는 것도 가능한가? 알아보니까 고가 상품은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할 수 없죠. 이 고가 상품은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매장은 그런 것을 관리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배송도 매장에서 해주면 좋겠다 싶어 저희도 매장에서 제휴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오프 시너지 효과로 신뢰도가 상승된다. 그리고 업무 지원을 통해서 업무 효율이 올라간다. 이 두 가지 장점도 또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주도 매장을 하나 열었어요. 네, 업체와 그 제휴를 통해서 열었는데 자세히 보면 이게 매치스로 써있기도 하고 이끌라라고도 또 로고가 박혀 있어요. 저희가 제품을 위탁받아서 위탁을 맡겨서 판매를 하고 있는 주요한 매장입니다. 3월 말에 그랜드 오픈하는데 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하에 롯데시네마가 있고 그리고 앞에 1층에 키즈 카페가 엄청 크게 있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해요. 저희가 아직 매장을 열지 않았는데도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건 사고 싶다 해서 아름아름 사가고 있습니다.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 저희 통해서 진행을 했을 때 우측 밑에 보시면은 회원사 홍보 마케팅 자리라고 써 있어요. 홍보 마케팅 자리에 저희 회원사들은 여기다 넣어서 롤링을 시켜줄 거예요. 그럼 그거 장면 찍어가서 여기에다가 상품들을 우리가 팔고 있다라는 거를 또 쓸 수도 있겠죠. 자신의 매장처럼 홍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휴가 다 맺어져 있고 이런 걸 잘 활용하셔야지 신뢰도를 높여서 판매율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